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우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진행하는 거는 제가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 안내문을 올려놓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이제 뭐 이베이나 이렇게 해외에 수출하시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좀 부가세 안내문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문의가 와서 제가 다시 만들게 됐으니까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베이 사업자만을 위한, 그러니까 뭐 이베이 사업자라고 하지만 뭐 해외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안내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가세 신고 안내문은 1월 27일 날까지 우리가 이제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 기한 넘어가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봐야 되냐? 신고 대상 기간은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7월부터 12월까지고요. 간이는 1월부터 12월까지, 법인은 3개월이겠죠. 12월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법인 사업자는 그닥 많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 사업자가 많으시겠죠. 그래서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은 매출 매입 자료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신고 납부 기한 같은 경우는 1월 27일까지입니다. 보통 25일인데 뭐 주말이 끼니까 27일 날까지 연장이 됐고요. 신고 준비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매출 내역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베이만 입점이 돼 있다, 이베이에서만 판매하신다면 이베이 세일즈 리포트라는 데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이후 거는 조회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마다 한 번씩 체킹을 하셔서 내 매출 내역을 확인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추후 부가세 신고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또 많은 다양한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이제 판매하신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쪽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조회가 다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조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페이팔 매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이렇게 페이팔로 수렴이 된다. 그래서 페이팔 쪽에서 입금된 내역들이 내 매출 내역과 일치가 된다면 페이팔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팔로 입금된 사업자가 페이팔로 입금된 사업자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페이팔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리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카운트 리포트가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입금된 내역들을 다 확인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사이트 안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페이팔 피도 볼 수 있고요. 페이팔 수수료라고 하죠. 그래서 페이팔 수수료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베이에서 인출된 이베이 수수료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이베이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베이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출을 확인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또 외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적 외화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됩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중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곳이 어떤 건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내가 이쪽에서 매출이 누락 없이 매출 신고를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입점된 곳을 빠짐없이 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 그 안에 정확하게 내 매출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는 매입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출 내역의 적적성이에요. 그래서 적정하게 매출 내역이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첨부서류예요. 영세율 첨부서류. 국가는 우리가 해외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지 우리가 신고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한다면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영해세율로 적용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세율 첨부 서류인데 대부분 이런 소포 수령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포 수령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하시면 좋냐면 뭐 매달에 한 번씩이라도 관리를 하셔서 이런 A4 용지에다 붙이십시오. 그래서 잘라서 붙여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카피를 뜨면 모든 게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붙여서 관리를 월별로 관리하시면 뭐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영세율 첨부서류도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매출을 확인했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매입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세로 사이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조회가 가능한데, 제가 이런 가입하고 조회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주소로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기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기로 된 거기 때문에 분실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관하고 부가세 신고 때 반드시 반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부가세가 공제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환급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사업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쬐그만 업체들 같은 경우는 카드로도 물건을 매입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를 하시는데, 현금영수증 카드를 긁으면서 현금영수증 카드라는 게 있는데, 카드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주민번호를 기재를 하시게 돼요. 주민번호를 기재하시는 게 아니라
사업자 번호를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많이 쓰게 될 경우에는 이런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서 현금 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는 게 좀 편리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명의로 된 카드는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 등록이 되면 거기에 보관이 된단 말이죠. 저장이 되고. 그래서 추후 관리하는 데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 방법은 또 여기에 동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출을 확인하고 영세율 첨부 서류도 확인해 놨고 매입 내역도 확인해서 빠짐없이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화나 이런 것들로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거는 페이팔 수수료와 이베이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페이팔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팔 관리자 페이지에서 페이팔 수수료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정한 환율로 적용하셔서 소득세 신고 시 경비 인정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부가세가 없는 경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 경비가 인정 가능하다. 이베이 수수료 같은 경우도 이베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인보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서 또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페이팔로 입금된 내역과 출금된 내역 중에서 입금된 내역들이 다 우리 매출이겠죠. 그래서 페이팔 수수료와 이베이 수수료를 차감하고 난 다음에 금액이 내 매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은 전체를 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페이팔 수수료나 이베이 수수료는 추후에 소득세 경비나 이럴 때 경비로 인정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포수령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세율 첨부 서류로서의 기능도 있겠지만 배송비의 증빙으로서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원본은 보관하시고 사본은 영세율 첨부 서류로 제출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율은 선기적일, 그러니까 우리가 배송하는 시점에 기준 환율과 제정 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외의 경비는 소득세 신고 시 경비를 인정받으면 되는 거고요. 부가세 신고 시 여기에 부가세 있는 경비는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시간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정확한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담보가 없을 거나 좀 내가 세법적인 지식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혼자 관리하기는 좀 규모가 좀 커졌다라고 할 때는 세무사 사무실을 의뢰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세무사 사무실을 의뢰를 하시게 되면 일정한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 의뢰를 하시는 방법은 나와 가장 소통이 잘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반면에 어느 정도 나와 얘기할 수 있는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또 의뢰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여기 지금 자문으로 들어가 있고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부가세 신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